이 추세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기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라는 것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 횡보 추세, 그렇죠? 그리고 상승 추세, 이렇게 추세 특정한 일정한 이런 추세대를 만들고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는 하락 추세와 횡보 추세와 이렇게 상승 추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 매매를 했을 때 당연히 최소한 이 횡보 또는 주된 매매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하락 추세는 이렇게 오르다가도 그대로 또 내려오고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추세 유형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박스권인 횡보나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추세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고점과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고점과 저점이 특정 가격대에서 이렇게 하단과 상단이 유사한 가격대에 있다면은 이제 횡보, 그리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러한 단순한 고점과 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추세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사항, 방금 말씀드린 이 고점을 높이고 또는 저점을 높이고, 반대로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요 고점과 저점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아마 제 뭐 딱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지만은 한 50% 이상은 종목을 다 걷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 시장에 2,000개가 넘는 2,300개 종목 중에서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또 나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이 추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조정이 나와서 참 매매하기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고점과 저점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최대한 작년에 9월에 만들었던, 저는 이거를 차트에 항상 이렇게 좀 그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9월에 만들어 놓은 저점대 라인을 그려놓고 또 최근에 만들었던 1월 달에, 그렇죠, 올해 1월에 만들었던 저점, 일단은 이 두 개의 저점은 작년에 9월에 만들었던 저점보다 올해 1월에 만들었던 저점이 더 높은 위치에 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월에 저점을 갖고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대를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래 꼬리를 달았을 때 연결시킨 첫 번째 저점, 그렇죠? 우리 목요일날 저점을 만들었던 그 라인대가 요 아래 꼬리를 연결시켰던 요 라인에서 이제 목요일날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점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요 몸통, 그 다음날 요 몸통대를 이렇게 라인으로 잡고 또 저점 라인을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좀 그려놓고, 이것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 상승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유지를 해주고 있구나,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추세 하단 라인인 요 저점 라인의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점을 갖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참 지저분하죠. 그렇죠? 자, 코스닥 일봉 차트도 보게 되면은 이날 올해 1월 3일 날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저점을 3월 14일 날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 저점 라인을 쭉 연결을 해봤더니, 그렇죠, 이젠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만들었던 요 라인대를 저점으로 잡고 일단은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요 라인대를, 이 추세 하단 라인, 이 라인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코스닥에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저점만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도 보게 되면은 이날 작년 12월 28일 날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쭉 연결을 한 이 라인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있을 때, 그래서 나스닥도 이 라인대를 이탈할 때까지는 아직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하단 라인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트레이딩 구간으로는 삼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저점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점도 우리가 봐야겠죠. 고점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점도 계속 이렇게 높여지듯이 고점도 계속 높여져야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추세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 종목으로 봐서 이 삼성전자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 이렇게 저점을 찍어 놓고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만들었던 요 고점, 그렇죠? 요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점이 어떻게 돼야 되죠? 얘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서 높지 못한 고점, 즉 전고점을 만들고, 다르게 표현하면 쌍봉을 만들고 그대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요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죠. 그렇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21이평선, 파란 21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목이 추세를,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에 만들었던 고점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높지 못해서 쌍봉을 만들고 밀렸고, 여기서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이 위치보다, 요 위치보다, 그렇죠? 요 위치보다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터치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힘이 소멸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고 나면서 요 고점을 이제 이렇게 또 돌파를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돌파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은 이제 바로 요 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요 라인대를, 요것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좌측에 한 번,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두 번, 그렇죠?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항상 조정, 돌파하지 못하고 항상 조정. 요번에는 요 고점을 바로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요것을 또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또 조정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것으로 추세가 끝난 것이냐? 아니죠. 왜냐?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인 이런 부분만 초점을 둬서 봤지만은 조금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저점도 높이고 더 이상 낮은 저점이 아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높여간다는 것은 아직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점도 우리가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여기서 고점보다 낮아지고 지금도 다음 고점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이지만은,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온 작년 9월부터 고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고점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어찌됐든 고점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큰 틀이라는 것이 뭐 월봉이나 연봉이 아니라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의 요 화면에 보이는 이 구간대에서 봤을 때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 왜?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 추세가 또 어떻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코스닥 차트로 간단히 보게 되면은 추세가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저점도 높이고 코스닥도 고점도 높이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추세가 무너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한다는 것이겠죠. 주가가 밀려서 저도 여기서 매우 조심스럽게 봤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와서 이 추세대는 좀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라인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추세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추세 라인을 이탈했네,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것을 이탈한다고 해갖고 끝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최종적으로는 저점을 만들었던 요 라인대까지, 그렇죠? 요 라인대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추세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 이 전저점을 이탈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넓은 관점에서 긴 호흡을 하고 봤을 때는 이 하단의 라인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요 라인을 살리고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이제는 박스권, 저점을 여기로 잡아놓고 박스권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라인마저 주가가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라인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이평선이던가 아니면은 이런 정고점 라인 이런 식으로 좀 위험 관리가 다음 하단 라인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지금은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어떤 관점을 갖고 지금 코스피와 또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차트적인 부분만 봤을 때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은 차트의 추세 추종 매매에 이렇게 중요한 점을 보게 됐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만들어 놓았던 고점들보다 현재 계속 높아지고 있는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아까 삼성전자처럼 쌍봉의 모습은 상승 추세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반대로 이제 저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에 만들어 놓았던 저점들보다 현재 계속 높아지고 있는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삼성전자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지 못하다가 우리 아까 코스닥 쌍바닥 봤죠? 전저점을 이탈한다면 상승 추세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스닥도 여기에 만들었던 이런 전저점 라인, 이것을 이탈한다면 이젠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함께 보면서 이 상승 추세에 저점과 고점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기울기를 체크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또 저점도 어떤 모습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나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또 나스닥 이런 종목 주가지수도 어떠한 모습에 있을 때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